출장, 회사 출장을 커플 펜션에서 해. 내 딸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너는 다른 여자랑 사랑놀이를 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댓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일상의 평온함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수진 씨 보호자이신가요? 여기 성모병원인데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는 부모가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됐나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진 적이 없었어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자동차 키를 잡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걸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다쳤을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 소중한 딸 수진이가 응급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코에 꽂힌 호흡기 튜브였어요. 제 딸이 스스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님이시죠? 담당 의사입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오후 7시 20분경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증 두부 외상과 골절 4곳이 확인됐어요. 지금 긴급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술이요? 위험한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머리 부상이 심각해서 수술 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신중한 말투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했지만 지금 제게는 그런 것보다 딸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창백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소 밝게 웃던 수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가족에게 연락을 했을 텐데 강진우는 왜 안 보이는 거지? 간호사님, 혹시 저희 사위 강진우한테도 연락하셨나요? 네, 환자분 핸드폰에 저장된 남편이라는 번호로 여러 번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요. 그래서 아버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받지 않았다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내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가 갔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수진이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걸린 전화, 기록이 가득했어요. 모두 받지 않은 표시만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진우가 왜 전화를 안 받지? 간호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통은 남편이 제일 먼저 오시는데 혹시 출장 중이신가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강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봤습니다. 진우야, 수진이가 큰 사고 났어.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하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 모두들 가족과 함께 있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의식이 언제쯤 돌아올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수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각종 선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 여기 있어. 빨리 일어나야 해.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급한 출장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연락 한 번 없다는 건, 손녀인 은서는 다행히 우리 집에서 돌봐주는 날이라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아직 은서는 엄마가 다쳤다는 사실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외할머니인 제 아내가 계속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보냈어요. 목과 허리가 아팠지만 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시지도 못하셨네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네요. 저는 다시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 강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진우, 당장 병원으로 와. 수진이가 위험해. 연락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이번에는 문자가 읽음 표시로 떴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딸의 손을 잡고 나머지 시간에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빨리 일어나. 아빠가 너무 걱정돼. 하지만 수진이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의식을 잃은 채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진우라는 놈은 여전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이제는 화가 났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식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수진이의 지인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혹시 강진우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버님 진우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수진이한테서도 별 소식 못 들었는데 출장 간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점점 이상했어요. 출장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다는데 왜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저는 참다 못해 수진이 핸드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강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교통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핸드폰을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이상한 앱을 발견했어요. 패밀리 케어라는 이름의 앱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앱을 열어보니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진우, 은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 이거 위치 공유하는 거구나. 예전에 수진이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은서가 어릴 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족 위치 공유 앱을 깔았다고. 그때 강진우도 동의했었는데 아마 까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강진우의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병원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뭐, 제주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진우의 위치가 제주도 서귀포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제주도? 아내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다고? 설마 급한 출장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그곳은 회사 건물이나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힐링 커플 펜션. 커플 펜션이라고? 혼자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저는 그 펜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펜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커플 전용, 로맨틱 하우스 이런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혼자 가는 곳이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진우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 펜션의 SNS 페이지, 후기 사이트들을 하나씩 뒤져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펜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후기 중에 눈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어요. 서윤진우 1주년 여행 제주도 커플 펜션 힐링.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진우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분명히 그 펜션이었고 업로드 시간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딸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주부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서 달콤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개자식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참담했어요. 내 딸은 어떻게 이런 인간과 7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 여자가 단순한 동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우가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강진우가 서울로 돌아온 건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확인했거든요. 제주도에서 김포공항, 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저는 딸의 병실 앞 복도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사흘 동안 쌓인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한다면. 오후 2시쯤 강진우가 병원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충격이었어요.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표정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 특유의 여유로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를 발견하고는 수진아? 아이고, 장인어른. 그 녀석이 오버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깊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지만 일단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진우야. 네? 수진이가 사흘째 의식이 없어. 강진우는 갑자기 엄청난 오버를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나는 어떡하라고?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강진우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팀 워크샵 겸해서 제주도로 출장을 갔었거든요. 핸드폰도 회사에서 보안상 꺼놓으라고 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진우는 내 딸이 다친 걸 알고도 제주도에서 더 머물렀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출장, 회사 출장을 커플 펜션에서 해. 강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라는 여자와 1주년 기념 여행을 회사 출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강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들킨 걸 알았던 거죠. 장인어른, 그걸 어떻게? 수진이 핸드폰에 가족 위치 추적 앱 있는 거 까먹었나? 네가 몇 년 전에 동의하고 깔았던 거 말이야. 강진우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강진우를 병실 앞 의자로 데려갔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고개 숙이면 나도 사람으로 대해보려 했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딸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진우의 반응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말씀드리자면 강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차피 수진이랑은 끝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애정도 없고 이미 끝난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서윤이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고 곧 수진이와 이혼하고 재혼할 생각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내 딸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너는 다른 여자랑 제주도에서 사랑놀이 하고 있었다고?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사정을 모르시니까.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아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사흘 동안 병원에 안 와도 되는 거야? 강진우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수진이와는 어차피 끝낼 사이예요. 걔가 왜 여기서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척해야 해요? 솔직한 게 낫지 않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이 강진우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 누군가를 때린 거였습니다. 이 개자식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딸이 받은 수술 횟수만큼 정확히 4번을 때렸습니다. 내 딸은 중환자실에서 튜브 꽂고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너는 하늘 아래서 가장 더러운 공기 마시고 있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간호사들도 달려왔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7년 동안 내 딸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 애도 낳아주고 집안일도 다 하면서 직장도 다녔는데 그게 잘못이야? 강진우는 뺨을 비비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인격, 너한테 인격이 있어. 수진이랑 저는 정말 안 맞아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억지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혼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몰래 바람 피우면서 아내가 죽어가는데 여행은 뭐야?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놈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이 심한 거 아니야? 사흘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강진우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건데 미리 새 출발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수진이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보호자이시죠? 너무 큰 소리 내시면 다른 환자분들이. 강진우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환자 남편입니다. 출장 때문에 늦었어요. 간호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남편분이시구나. 그럼 이제 교대로 간병하실 수 있겠네요. 아버님이 사흘 동안 혼자 지키셔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교대요? 강진우가 당황했어요. 아, 그게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진우는 더듬더듬 변명했어요. 그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그리고 전 이런 거 잘 못해서. 제가 끼어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지킬게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날 밤 11시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수진아, 아빠야. 수진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우리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며칠 동안 의식이 없어서 정말 걱정했어. 이제는 다 괜찮아. 수술도 잘 끝났고 깨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수진이는 몇 분간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아빠 은서는요? 네 엄마가 돌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 진우는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강진우는 병실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서윤이라는 여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잠깐 나갔어. 그동안 계속 여기 계셨어요? 응, 아빠가 지켰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런데 진우는 언제 왔어요? 아빠 사실 그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어요. 수진아, 얘기할 게 있어. 저는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강진우가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 제주도 여행의 진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제가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 기록과 SNS 사진을 보여주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다니. 수진이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진우가 이상했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고 그래서 가족 위치 추적 앱으로 가끔 확인해 봤는데 그럼 알고 있었어.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죠. 그건 진우가 자꾸 늦게 들어오고 저한테 관심이 없어져서였어요. 이제 보니 그때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네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도 안 온 거예요? 사흘 동안 연락도 안 됐어. 그럼 정말 끝이네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이혼하고 싶어요. 수진아, 7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제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다른 여자랑 여행 간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그때 강진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핸드폰 통화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아, 깨어났구나. 수진이는 강진우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진우 씨, 왜 그렇게 차갑게 장인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제주도 여행 재미있었어요? 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그게 서윤 씨와 1주년 기념이었다면서요? 축하해요. 들어봐. 수진아, 내가 설명은 변호사한테 하세요. 이혼 재판에서 수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강진우는 며칠 더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그렇게 하자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와 수진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한 계획을 말이에요. 수진이가 퇴원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빠,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고 싶고요. 당연하지, 아빠가 도와줄게. 저는 수진이와 함께 전략을 세웠어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강진우와 그 서윤이라는 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자. 그리고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증거요? 위치 추적 기록, SNS 사진은 기본이고 혹시 다른 증거도 있을지 모르잖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저희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김수연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매우 명확한 케이스네요. 김 변호사는 저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위치 추적 기록, SNS 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불륜 여행을 갔고 아내가 중태인 걸 알고도 제주도에 머물다가 돌아온 게 결정적이네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금액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른 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저희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가 조언해준 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강진우의 불륜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1년이라고 했으니 그 전부터 증거가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집에서 강진우의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수진이가 가져온 건 강진우의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작년부터 호텔,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같이 간 적이 없는 곳들이에요.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고급 레스토랑, 커플 모텔, 선물용품점, 명백히 불륜 데이트 비용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이지.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드리자. 저희는 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SNS를 통해 그녀가 강진우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회사 내 불륜이었구나. 네. 그것도 기혼자를 꼬신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서윤의 나이였어요. 28살로 강진우보다 11살이나 어렸습니다. 이 여자도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SNS를 더 뒤져보니 서윤이 수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어요. 강진우의 가족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행복한 가정이네요라는 댓글까지 달아놨더라고요. 이 여자가 더 악질이네. 완전히 뻔뻔한 거였어요. 한편 강진우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수진이에게 계속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조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상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강진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너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 말을 들은 수진이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드디어 소송을 제기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강진우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서윤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받은 강진우는 경악했어요. 강진우는 급하게 변호사를 구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서윤은 더 당황했어요. 회사에까지 소송 통지서가 날아갔거든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강진우 씨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었거든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긴장하면서도 자신 있었어요.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김 변호사가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 강진우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동안 불륜 상대인 공동피고 서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이 스크린에 떴어요. 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SNS에 1주년 기념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친밀한 사진을 게시하여 불륜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서윤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법정에 공개되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원고가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불륜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강진우는 직접 증언대에 나서서 변명을 시도했어요. 저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수진이와는 정말 안 맞았어요.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진우는 머뭇거렸어요. 그게 그런데 서윤이를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연인과 여행을 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건 강진우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진심이라는 것이 남의 가정을 파괴할 권리를 주는 겁니까? 서윤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피고 강진우와 공동피고 서윤의 행위는 혼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극히 악질적인 불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저와 수진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배우자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불륜을 지속한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피고 강진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셋째, 공동피고 서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넷째,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한다. 다섯째, 피고는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여섯째,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월 2회로 제한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와 수진이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판결 후 강진우와 서유는 각각 위자료를 지급했어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우는 그 후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서윤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배신으로 시작된 사랑은 배신으로 끝난 거죠. 서윤은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다가 결국 사직했어요. 수진이는 이혼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8천만 원의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차렸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정말 괜찮아?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수진이의 카페는 금세 소문이 났어요.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서비스로 단골들이 생겼고 수입도 꽤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 웃음을 되찾은 거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진가는 함께 웃을 때가 아니라 함께 울어야 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강진우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했어요. 아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강진우를 때린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최소한의 정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죠. 물론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새로운 사랑도 찾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만날 거고 그때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지금 수진이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수진이는 날마다 밝아져가고 있어요. 진짜 자유를 찾은 거죠. 얼마 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그때 교통사고가 오히려 행운이었을지도 몰라요. 덕분에 진우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만약 그때 사고가 안 났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더 불행했을 거예요. 수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기도 하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에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용기를 갖는 것이겠죠. 저는 딸 곁에서 그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수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니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